안녕하세요. 곤중왕TV의 곤중왕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을 하시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외교를 참 잘하셔요. 어느 대통령보다는 뭐 비교도 안 됩니다. 아마 100배, 1000배를 잘하십니다. 외국에 나가셔서 그 순방을 끝내고 들어오시면요, 절대로 빈손 들고 들어오질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가만히 다 봤는데 꼭 뭔가를 가지고 오십니다. 뭐 수출 계약을 한다든지 뭐 애모 취계를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아주 가서는 극대우로 아주 환영을 받고 말이죠. 어느 대통령 같이 혼밥을 8끼나 먹고 그냥 관세 받고 무시당하고 같이 갔던 기자들이 두둥겨 맞고 그런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참 윤석열 대통령 정말 외교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시. 절대로 빈손 들고 오시 않아요. 그 전에요, 저희들이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저희 아버님이 어, 그 장에 나가시잖아요. 장에 계양에 이제 황해장터가 장인데요. 그 3일날 하고 5일날 하고 이렇게, 아니 3일날 하고 8일날 하고 38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장에 꼭 나가셔요. 장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저희 아버님이 절대로 빈손 들고 들어오질 않으셔요. 한 번도 빈손 들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방송을 우리 동생들이 아마 보면은 동생들이 인정할 겁니다. 저희 아버님 그때 보면은 가장 많이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국수. 그때는 국수가 이렇게 봉투로 이만큼 봉투로 들었어요. 이렇게 봉투에 들었어요. 그 봉투를 이렇게 사서 그걸 보재게 싸서 들고 들습니다. 국수라든지 그다음에 동태, 그 명태 있잖아요. 동태요. 동태 사갖고 오신다든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사오신다든가 뭐 그 이 집에서 필요한 양념 종류를 사오신다든가 하여튼 뭐 과일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하여튼 꼭 들고 들어오셔요. 그리고 해마다 추석 때 되면요, 아니 구정 때 되면 보름날 그 호두 잣, 밤 요거 꼭 사갖고 오십니다. 아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셔요. 저희 아버님이 하여튼 장에만 나가시면 꼭 들고 오셔요. 그래서 장에 나가셨으면 이제 오후 되면은 저희들이 오시는 길, 그 산 옆에 돌아오는 길을 거기 봅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냥 막 달려가서 보따리를 받아갖고 옵니다. 아주 꼭 빈손을 안 오셔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해외만 나가면 꼭 하여튼 뭘 보따리를 싸가지고 달러 보따리를 사갖고 오시든지 뭐 계약을 쳐시든지 애모체기를 하든지 반드시 빈손 들고 오는 쪽이 없어졌다. 참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으로 최고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좌파든가 뭐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가끔씩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좌파고 우파고요,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한 건 못한다 그래야 되는데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많고 어느 대통령 외교 잘했습니까? 외교 잘했어요? 그저 눈치만 보고 그냥 그저 아무 그냥 욕을 해도 그냥
아무 욕을 해도 그냥 다 그냥 묵묵도 대꾸도 못하고 말이죠. 예? 아니 사실 아닙니까? 그게 뭐 관광 댕기는 와이프를 두고 있는 사람 그런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정말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좌포고 우포고요. 그건 국가를 위해서는 거지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믿고 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해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했잖아요. 어, 지금 현재 가셔서 우리나라 KTX 전철, 고속 전철 그걸 계약을 했잖아요. 그건 계약을 한 겁니다. 꽝꽝 찍고 계약을 한 거예요. MOC가 아니고.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 고속 전철이 세계로 첫 번째로 처음으로 해외다 전철 한국에서 만든 전철 고속철이 KTX가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서 달리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계약을 했어요. 뭐 계약권은 뭐 2억 달러니까 한 3천억 정도 되죠. 3천억 정도.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지하 광물을 위해서 트리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쪽에서 광물 애모치기를 하는 것이 수십조 원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었기 때문에 지하자원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그 미천입니까? 미천 그게.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많은 소득을 얻으셨다. 참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일만 하면 칭찬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어느 대통령 같이 말이죠. 가서 비실비실 말이죠. 그 대통령 사진을 저 외국 정상도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은 것도 갖다가 그걸 잘라서 버리고 거다 감대로 옮겨서 하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참 하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지금도 뭐 그런 사람 뭐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만 그냥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난 한국 사람들 참 정신 상태가 참 아주 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잘하는 건 잘한 거고 모든 건 모든 대로 했지. 아니 대통령 하는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뭐 생기는 게 있어 뭐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사실대로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하십니다. 제가 잘한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디 눈치 보고 이 방송 오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누구 눈치 보고 살지 않아요.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내 식구들도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재확인을 했다.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해외 좀 많이 나가서 많은 달러 붙들어 지금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참 좋습니다. 윤희석 국민의신 선임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 회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중동 외교 등에 이어 다양한 국가들과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정말 저는 한국에 이렇게 많은 그 지하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또 이 어떤 그 원자력이고 또 방산 물자고 이게 KTX 같은 거 이렇게 계약을 치르고 오게 되면 괜히 신이 납니다. 뭐 내가 거기 회사 직원도 아니고 거기 관계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신나요. 바로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뭐 예? 그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뭐가 쓰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질투가 나고 속 터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야당하는 사람들, 또 문통 같은 사람들 그냥 씹더라고요. 참 자기들 꼴을 좀 보고 말을 해야지. 자기들은 다 가려놓고 그냥 남만 옆에만 찔러. 인간들도 아니에요. 인간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윤선임 대변인은 특히 우라늄, 텅스텐 등 핵심 광물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상국과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을 최초로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순방에서 대한민국이 중앙아시아와 구축한 협력관계를 원동력 삼아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말 세일즈 뭐 1호라고 하시더니 정말 세일즈 1호예요. 네.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 정말 하고도 남으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아태 지역에 국한됐던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면서 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이 대목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 108명들 딸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거대 야당 192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하고 전투력을 갖추고 저격수가 돼가지고 싸워도 부족한데 그냥 3분의 2에 있는 사람들은 다 꿀모은 벙어리야. 말도 못해. 그래도 지역에 오면 잘났다고 그냥 자기들만 잘났다고 괜히 큰 소리만 뻥뻥 치는데요. 아니 야당에 못하고 있고 야당에서 문제가 일으키고 그러면 말이죠. 그냥 기자회견하고 중앙에서 기자회견 안 써주면 지역 기자회견에도 하고 말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결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벙어리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에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투력도 없고 그리고 저격수도 없어. 그래서 그런 배치들 잘못 뽑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엔 나경원 의원이 아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뭐 독재 연습하냐 뭐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많이 쏘고 문통래한테도 막 발언하고 거기다 하고 하더만 나경원 의원이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소야대가 되면요 지금 모든 상위위원장도 다 찾아오려고 그러고 의장도 찾아오고 그냥 독주하고 있잖아. 독주예요. 독재예요. 의회 독재예요. 의회 독주예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면 그러나보다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요 그런 그 나약한 그런 그 의원상 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뭘 남기겠습니까? 뭘? 윤석열 대통령만 힘들어. 그냥 야당이 흔들고 무슨
특검이다 뭐다 맨날 그렇게 해도 거기에 대항도 못해. 좀 시원한 얘기 좀 못해. 빵빵빵빵 못하냐고. 그러니까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뭐 당 대표 저기 당 대표 선출하는데 뭐 누가 나온다 누가 나온다는데 사람들은 많이 나오는 건 좋습니다. 많이 나와서 당내 투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능력과 실력과 그 사람들의 지지받는 그 지지세를 보고 그 다음에 더 큰 정신이 들 건가 아니든가를 그때 판가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총선 때 낭패를 한 그런 사람도 당대표를 나온다고 뭐 23일 날인가 뭐 기자회견을 한다 뭔다는데요. 나오는 건 좋은데요. 좀 반성도 하고 반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내놓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운동권 야당의 수법입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려는 사람들. 대개 사람들이 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려고 많이 그래요. 그 사람은 반성도 해야 되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운동권 좌파에 있는 사람들 좀 자르지 않는 한 철저한 보수에 있는 우파들이 지지를 못할 겁니다. 뭐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좌파 운동권을 잘라 버리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한번 그 좌파는 영원한 좌파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성을 하고 전향을 하지 않는 한 그거 못 고치는 겁니다. 못 고쳐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지 오늘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셔서 KTX를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거기다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공사한 KTX가 중앙아시아를 달리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지하자원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지하자원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싼 값에 항상 확보한 상태에서 기업을 한다면 기업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업이 많은 걸 개발하고 많은 걸 연구해서 그래서 수출을 많이 늘려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 국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자원 없이 우리나라는 수출해서만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들을 응원을 하고 기업들한테 밀어주고 기업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정치인보다 기업이 낫잖아요. 정치인들 솔직히 300명 있으면서 300명 밥값들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어이가 없어요. 300명, 150명으로 팍 좀 절반만 줄였으면 좋겠구만. 그런 시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만 잘하면야 뭐 300명이 있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맨날 그냥 야당이 일당이 되니까 그냥 의회 독주를 해. 독주.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냥 자기들이 무슨 의회 대통령이 나온 것처럼 하는 사람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잖아요. 이러는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커다란 보따리를 가져왔다. 달러 보따리를 갖고 왔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죠.
그건 적국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여하튼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일요일 방송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요즘에 날씨가 덥고 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촌에서는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물을 끌어다 물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봄 가뭄이 이렇게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비가 좀 일주일이고 열흘에 한 번씩만 이렇게 오면 좋을 텐데 너무 비가 안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저께도 비가 좀 오는가 싶었더니 조금 찔끔 오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오히려 그 밭의 식물들이 아주 감칠나게 비가 왔어요. 비가 좀 조금 더 왔어야 되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돼야 되거든요. 국가도 잘하고 그리고 국회도 좀 정신 차리고 잘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잘하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잘하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잘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다 부자 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회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 국회예요. 국회. 이 국회 빨리 뜯어 고치지 않으면요. 국회 폐지론도 나올 겁니다. 국회 폐지론. 지금 그저 22대 이제 개원해가지고 한 달만 되면 땀방 월급만 받는 거 아닙니까? 뭐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뭐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맨날 특검 가지고만 특검 하고 해도 시간만 가도 그냥 월급은 땀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더운데 열이 치밀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나만 그래요? 나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살 겁니다. 이 좌파만 빼놓고. 오늘 일요일 오후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